안녕하세요.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코딩이라는 것의 진입장벽을 낮춰드리고 싶은 개발자 사내입니다. 이때까지 스택과 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레이,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히려 앞서 배웠던 스택하고 큐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는 왜 사용할까요? 제가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의식적으로 읽지 않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알려드릴게요. 물론 공부 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잡고 가는 부분은 바로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왜 해야 하는지를 꼭 생각하면서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배열은 왜 사용할까요?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많은 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하나 다 정의하고 선언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5개, 10개 정도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0개, 1000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코텔을 보시더라도 입력값의 범위가 10만 이상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니 배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러 가시죠. 배열은 단일 식별자를 통해 같은 자료형의 여러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집계 데이터 유형의 자료 구조입니다. 이거는 정의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배열은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연속하게 배치한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 나열한 선형 자료 구조이고요.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배열을 선언할 때 크기를 정하면 그 크기로 고정이 돼요. 선언된 값은 다시 배열을 선언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어요. 이 말은 한번 생성된 배열은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크기를 늘리고 싶다면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고 기존 배열 항목을 새 배열로 복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배열의 주소를 살펴보면 한 칸마다 배열의 자료형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만약 배열을 옆에 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배열의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시로 보시는 것처럼 배열의 자료형이 int라면 배열 한 칸의 크기는 int0 4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열은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에 있는 요소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배열의 인덱스는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배열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배열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메모리 양이 없어요. 즉, 오버헤드가 없는 거죠. 캐시 힛 레이트가 높습니다. 캐시 힛 레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캐시 메모리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CPU의 처리 속도와 주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속 버퍼 메모리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분석해보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참조하는 메모리 영역은 국한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자주 참조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속도가 빠른 기억 장치에 저장해 두고 실행을 시킨다면 프로그램의 총 실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빠른 기억 장치를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명령이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에 접근했을 때 원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가 캐시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을 때 히트, 적중되었다고 하고 기억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합니다.
캐시 힛 레티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글로 하면 적중률이라고 하고요. 이는 전체 접근 횟수 분의 적중 횟수를 뜻하는 겁니다. 캐시 히트라는 거는 참조하려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존재할 때 캐시 히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캐시 미스는 참조하려는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하지 않을 때 캐시 미스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배열을 생성하려면 메모리상에 연속된 구간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할당할 때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렇다면 이 배열은 언제 써야 할까요? 크게 3가지 정도 상황이 있어요. 배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첫 번째로는 데이터 개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때 데이터 저장을 위한 자료 구조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배열에 어떤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 작업이 적을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작업이 많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순차적 자료 구조에서 기본적인 자료 구조인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배열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배열은 한두 번 정도만 써보시면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스택과 큐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자료 구조인 배열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열을 배우시면서 자신감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고정 댓글에 내용을 넣어 놓았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거나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코딩이라는 진입장벽을 낮춰드리고 싶은 개발자 사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